단 1원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입할 때는 다 된다고 하고. 제가 재테크 쪽은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은 정말 미지의 세계네요. 읽어도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수민 아나운서 좀 화가 많이 나요,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30대 초반에 네네네. 싱글남이 네. 가입하면 좋은 찍어드려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절대 갱신형을 가입하시면 안 되겠죠. 10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라서. 노후 준비하려면 뭐를 가입해야 되냐? 제발 좀 알려주세요. 자, 노후 준비는요, 2개로 하세요.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만들길 잘했다, 여기 하나 치고. 이봐요. 다 나중에 우리 나이 60되면 어떨지 몰라요. 나 계속 내고 있어.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채널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저희는 항상 마무리할 때 꿀팁을 방출합니다. 사실 노후 준비 이미 뭐 나는 다 있다. 물려받을 게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요? 네. 남의 이야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연금과 보험으로서 내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매력 덩어리 백님도 그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노후 준비를 아이들을 위해서 좀 내가 해야 된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든다고도 말씀하시네요. 네. 또 당당한 여우님께서 저희 신랑이 간병비 보험도 들어놨는데 요즘 간병인 보험 많이들 드시는지 궁금하다. 저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또 이게 남 이수기 일이 아니에요. 사랑님께서 질문을 올리셨는데 몇 년 안 남은 남편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되어서 연금보험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데요. 종신보험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연금보험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험을 들었으면 이제 만기가 되니까. 제가 재테크 쪽은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은 정말 미지의 세계네요. 채팅창에 보니까 그 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실비보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려요. 아마 깜짝들 놀랐을 텐데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위험이냐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조기 사망했을 때 우리 집에서 이 비용들을 내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굳이 우리가 20년 동안에 내야 되는 고가의 보험료를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조기 사망했을 때 네. 가정 경제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라면 그런 가정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도 원칙을 갖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원칙이 아닌 추천에 의해서 가입들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좀 취소 좀 해주세요. 임선규 재무전문가님께서 잠시만요. 그게 없대요. 이런 경우도 문제예요. 여태까지 그럼요. 들어놓은 이게 불입한 금액이 있는데 아까워요. 그걸 뺐을 때 또 아까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 들어야 돼요. 저 친구는 들었는데 나는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참 많잖아요. 이 궁금증들 오늘 모아서 사례별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민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네. 보험은 있는데 보장은 없다. 안녕하세요. 50세 주부입니다. 몇 개월 전 저희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단 1원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험 가입 당시 보험금을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1원도 받을 수가 없냐고 되물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가입한 상품은 뇌출혈이라 뇌경색은 보장하지 않는다네요. 솔직히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가 다 된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뇌출혈이랑 뇌경색이랑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저 설계사만 믿을 뿐이었죠. 그동안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갔는데 지금은 보험금도 못 받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고 있으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진짜 너무 세상에. 6시 내고막님도 맨날 저래. 보험 가입할 때는 다 된다고 하고 돈 받을 때는 아니야. 포함 안 돼 있다 그래요. 짱파님이 안타까우니까 해줘. 좀 해줘. 그리고
큐프님도 뇌경색이랑 뇌출혈이랑 뭔 차이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파파손님이 진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주변에. 맞아요. 이래서 우리가 보험 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네. 아니, 뇌졸중으로 가입을 해야 나온다는 뇌졸중하고 뇌경색하고 뇌출혈은 또 뭔가요? 그거 다 뇌에서 네. 된 뇌에 거 이상이 아닌가요? 생긴 건데. 정리를 우선 제가 먼저 해드려 보면은요. 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거고요. 뇌혈관이 막히는 거는 뇌경색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뇌혈관이 막힌 다음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막히지 않았는데 다른 어떤 원인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보험회사에서 그걸 구분해 놨느냐. 보험회사를 굳이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변호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변호할 생각 없어요. 뇌혈관이 문제가 오는 전체 사람을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중에서 뇌혈관이 터지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9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시는 분들이 더 많겠다, 그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막힌 것도 터진 것도 아니라 특이한 질환들, 뭐 뇌혈관 부종,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 같은 다양한 질환일 거예요. 보험료가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바로 그거예요. 실은 뇌출혈일 때만 돈 주는 보험이 제일 저렴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뇌출혈 말고 뇌경색도 같이 주는 게 있어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부르거든요. 뇌졸중일 때 돈 주는 보험은 뇌졸중 진단비라고 써 있어요. 그게 뇌출혈 보험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싼 거. 근데 문제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머리에 문제 생기면 이거 중에 제일 싼데 이거 되잖아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을 들파님께서 지금 자기 보험 그 약관을 읽어보셨나 봐요. 네. 빠바밤 뇌출혈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싸니까. 뇌출혈은 9명 정도 100명 중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 싸서 가입한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를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뇌출혈밖에 안 되는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뇌졸중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졸중은 보험료 차이가 많이 차이 나봐야 10,000원에서 20,000원 차이예요. 근데 뇌졸중은 보장이 3개가 더 많아요. 뇌출혈보다. 그다음에 뇌질환 중에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거는 뇌혈관이거든요. 네. 뇌혈관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다 보장하겠죠. 근데 이 보험료는 뇌출혈보다는 약간 3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3만 원씩이요? 네, 3만 원.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만약에 내가 뇌경색이 왔는데 뇌출혈로 갖고 있어서 3천만 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3만 원이 크겠어요? 3천만 원이 크겠어요? 3천이 3천만 크죠. 원이 크지만 뭐 제가 뇌경색 오고 싶어서 그걸 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맞아. 확률이 더 높은 거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확률이 낮은 거에다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돈은 돈대로 내고 잘못했다는 보장금을 1도 못 받을 수 있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뇌질환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네. 심장질환에서도 굉장히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심장질환 중에서는 제 사례인데요. 아빠가 협심증으로 쓰러진 거예요. 심장에 가슴에 흉통이 오는 거, 부여잡고. 그리고 나서 보험 가입을 지인 통해서 했는데 자기도 보험금 3천만 원 받을 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금 1도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협심증이라는 보험은 그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또 어렵죠. 아이고매. 이게 이제 진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이름인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해야 협심증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심장질환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낮은 급성 심근경색. 이러다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은 협심증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고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그 보험 상품인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큰 일이 터진 것들만 보장을 해주는 그렇죠. 경우가 많으니까요. 약관을 잘 살펴봐야 되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공주맘님께서도 보험사 총무로 근무를 10년 했는데요.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설계사님 말을 100% 믿지는 마세요. 아니, 이거 굉장히 그 슬픈 현실인 게 설계사의 말을 믿고 사람을 믿고 가입을 하지 약관 우리가 읽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약관이 너무 길어요. 네. 그렇기 아예 때문에 읽어도 몰라요. 네. 보험 실질적으로 약관을 잘 읽지 않아서 보장 못 받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당당한 맞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읽어도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수민 아나운서가 좀 화가 많이 나요, 지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회사는 크게 무슨 생명, 무슨 라이프로 된 회사들이 있고요. 무슨 손해나 화재로 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해, 화재 쪽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를 구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도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과거에 이미 보험금을 너무 많이 지급을 해서 적자가 났던 관계로 그런 손해율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건강보험은 판매를 잘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있어도 극히 일부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손해보험, 화재보험사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저렴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계사들한테 얘기할 때 싼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사는 싼 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비를 집어넣는 거예요. 굳이 처음부터 아예 싼 거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뇌혈관 진단비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있는데 비교해 볼 생각은 없느냐라는 말을 할 여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안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신 거냐면 시청자님들도요. 처음에 설계를 받으실 때 좋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보장 범위가 넓은 거 그리고 받을 확률이 넓은 보험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납입 기간을 늦추거나 거기서 보장 사이즈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맞춰가시는 게 현명할 거예요. 아마도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 가입을 정말 똑똑하게 내 소득 수준에 맞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정도 보험료를 냈을 때 가장 현명하게 가입한 것이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소득에도 이제 홀벌이가 있고 맞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벌이 기준에는 본인 소득의 약 5%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죠. 막 소득이 막 2, 3천만 원인데 5%다. 그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또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때 5% 정도가 적정하다.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평균 10% 정도를 하시면 돼요. 평균 10%. 그런데 두 사람 소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조금 오래 일할 사람의 소득의 5%로 하셔라. 맞벌이일 지연정. 왜냐하면은 맞벌이는 외벌이로 돌아설 수 있는, 홀벌이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맞벌이 소득에서 홀벌이로 가게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생겨버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좀 오래 벌 사람의 소득의 5%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연령대로 가보면 10대에서 20대 정도다. 그럼 약 월 보험료는 8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요. 3, 40대다. 그럼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다음에 40대에서 50대 정도 됐다. 그냥 13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면 좋겠고요. 60대 이상 됐다. 그럼 보험료 납입이 끝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장성 보험료로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정과 과거력과 그다음에 여성, 남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전문가 만나셔가지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그러면 네네. 저처럼 이제 30대 초반에 네네네. 싱글남이 네. 가입하면 좋은 찍어드려요? 그런 게 있을까요? 실손이요, 실손. 정답이에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아까도 질문 나왔고 윤수영 아나운서도 지금 궁금해하시는. 답변을 네네. 기다리고 있는 죄송해요. 급해 지금. 저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가 그 치료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가 가장 우선시 되고 또 하나 이제 소득을 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득에 대한 단절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암이나 뇌질환이나 뭐 다쳐서 8개월 이상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병가 내면. 그럼 우리가 소득이 끊기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생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단비라는 암 진단비, 뭐 뇌질환 진단비 이렇게 해서 평균 연봉의 8개월치 정도를 가입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치료비는 실손으로 해결하시고 나머지 진단비로는 기타 생활비로 해결하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죠. 진단비 보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보통 아나운서님들 같은 경우는 정직원이시죠? 네. 그렇죠. 자, 시청자님들 중에도 정직원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정직원들은 대부분 실손보험 요즘에 회사에서 맞아요. 단체로 가입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돼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연령대는 실손보험료, 월보험료로 10,000원대 정도 그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가입이 되어 있나요? 저 그 병원에 갔을 때 링거 맞고 했을 때 간호사분께서 네. 실손보험 드신 거 있냐? 네. 항상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있어요. 회사에서 든 건 있어요. 만약에 3년이 지금 안 지나셨잖아요. 치료하신 지. 근데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셔가지고 지금. 몰랐어요. 단체 보험이 있는지 모르셔. 네. 그러면 3년 안에 우리가 치료받은 그 진료 영수증 있죠. 네. 그거를 다 모으셔가지고 어디서 받아와요? 병원 가서 다시 병원 받으면 가면 되지. 이제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내가 병원 갔었던 게 떠요. 그럼 맞아요. 거기에다 요청하면 받으셔가지고 모으셔서 지금 단체 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사에다 청구하면 그 3년 안에 받았었던 거에 대해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있어, 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가입이 돼 있는데도 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과거에는 따로 가입하는 게 좋았던 거 맞아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실손보험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2, 3년 사이의 변화가 뭐냐면 네. 실손보험을 단체로 가입하고 있었던 거를 내가 퇴직을 해도 내가 이어받아서 유지를 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됐었으니까 따로 가입을 해야만 했거든요. 이중으로 돈 나가고 아깝죠.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회사에서 실손보험료를 내주겠대요. 네. 근데 그거 내 보험료 내주는 게 아니라 단체 보험으로 가입해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료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네. 내 실손보험을 깨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입해놓은 내 개인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단체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니까 내 보험료 중에서 실손보험료 부분만 일시 정지를 해달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쭉 안 받고 나중에 내가 퇴사했을 때 별도로 요청하면 그때부터 다시 적용을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실손 보험의 범위가 요새 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제가 둘째 낳고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를 갔었는데 좀 저렴한 건 이제 물리치료이고 좀 더 이제 비싼 거는 아무래도 도수치료라고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도수치료가 이제는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해 넣었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 받을 때 1,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다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새로 가입하면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체 보험의 하나의 함정이기도 해요. 단체 보험은 1년마다 회사들을 재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은 과거 게 좋은데 지금 허리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입원 의료비 일당에서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손은 옛날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저는 아마 갱신형 상품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얼마를 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늦게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실손보험을 정리를 그냥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회사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내역은 같습니다. 보험료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옛날에 가입해둔 실손보험이 있다면 안 하시고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어떤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라고 하셨는데 옛날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길 뿐이지 실손보험 중에 갱신형이 아닌 보험은 없어요. 보험회사 사장님이 가입하셔도 갱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갱신형이니까 비갱신형 찾으려고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옛날 보험, 요즘 보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면 채널 돌아가니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자, 옛날 실손보험, 특히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오늘 병원 내과 갔다 정형외과 갔다가 약국 2군데 들렸어요. 전체에서 5,000원 빼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동네에 의원급이 있어요. 네. 동네 의원급은 10,000원이 넘는 것부터 청구하시면 돼요. 10,000원 넘지 않는 건 청구해도 나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동네에 병원급이 있어요. 그런 곳은 15,000원이 넘으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00원이라도 청구하세요. 앱으로 청구하시면 되니까 쉽거든요.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종합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2만 1,000 얼마 막 이래요. 자, 저희 집 식구는요. 저한테 배워가지고요.
천 얼마라도 받아내요. 반드시 진료비 내역서만 모아놨다가 해도 되고 모아놨다가 하려면 귀찮죠. 너무 귀찮아요. 근데 요즘 실손보험 대부분 간편화돼 있어가지고 앱으로 청구가 되거든요. 그냥 진료비 내역서 그 자리에서 사진 찍으세요. 그러도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앱으로 들어가서 보험금 청구하고 사진 올리면 보험금 지급되거든요. 네. 자, 저희가 채팅창에 많은 반응들을 저희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 앞에 채팅창이 있거든요. 아까 6시 내고막님이 아나운서들 고개가 앞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자, 알겠습니다. 잊었다. 네.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부터는 채팅창에 계신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그 태아보험 얘기 물어보신 분 있는데 쌍둥이 엄마인데 태아보험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거 저희 몇 년 전부터 유행이어서 저도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뭘 보장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험 아시죠? 어린이 보험인데 실손보험도 되고 뭐 진단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나오는 보험을 태어나기 전에 가입을 하는 형태를 태아보험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는 가입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많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에는 어린이 보험에는 안 들어가는 선천 이상에 대한 수술비, 선천 이상에 대한 입원비,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그 막대한 의료비를 보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 입원 특약도 별도로, 그리고 뭐 저체중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리는 보험,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서 태아보험 주의사항 드릴게요. 태아보험은 태어나기 전에 가입하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어린이 보험보다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진단비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비싸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태아보험일 때는 실손하고 수술비하고 조금의 진단비만 넣으시고 선천 이상 특약 같은 중요한 것들 넣으셔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지니까 그때 평생 가져갈 진단비들 비싼 것들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당당한 여우님께서 지인이 홈쇼핑 보험을 가입하려 하길래 홈쇼핑 보험 방송은 좀 신뢰가 덜 가서 잠시 보류하라고 했거든요. 홈쇼핑 보험 가입 괜찮을까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홈쇼핑에서 가장 꼭 체크하고 가입하셔야 될 거는 보험료 납입하는 부분들이에요. 보험료 납입 부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쇼핑 보시면 이 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단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참 어렵습니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되게 속삭이잖아요. 빨리 말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빠르게 속삭이죠.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TM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은 5분에서 7분 안에 가입을 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그 보험 상품이 보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면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렴한 보험료로 1만 원, 2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건 한 10에서 20만 원짜리가 돼야 되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1만 원, 2만 원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보험료 납입 방법이 갱신형이라는 건데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50대 주부가 암 진단비를 가입을 했는데요. 10년 납, 10년 갱신, 100세 갱신인 거예요. 참 어렵죠.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50세 되신 분이 50세 때 암에 걸릴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출해서 보험료를 내요. 그래서 60세가 됐죠. 그럼 60세가 되게 되면 그때 또 암에 걸릴 확률로 보험료를 또 계산하는 거예요. 더 오르겠죠. 점점 오르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00세까지. 100세까지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그럼 이 사람은 보험료를 50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런데 50년을 내는데 5번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렴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처음 시작은 3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마지막 90세가 됐을 때는 27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래서 갱신형 보험 잘못 가입했다가는 보험료 폭탄. 그것도 어떤 폭탄? 핵폭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장 금액을 보지 마시고 홈쇼핑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보험료 납입 방법이에요. 납입 방법. 그래서 만약에 10년까지만 보장 받겠다. 그럼 갱신형 가입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내가 보장 만기까지 만약에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다. 그럼 절대 갱신형을 가입하시면 안 되겠죠. 그게 가장 무슨 중요한 형으로 부분. 가입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비갱신형. 비갱신형이 말 그대로 한 번 책정된 보험료가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그냥 20년 내고
그다음에 보장은 보장 기간까지만 받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방송 끝나고 홈쇼핑 회사에서 전화 갈 것 같아요. 겁납니다. 저도 왜 이러십니까? 네.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꼭 짚고 가자라. 비갱신형이 좋은데 꼭 100% 정답만은 아닌 거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홈쇼핑을 보시는 분들이 60이 넘으셨어요. 60이 넘으신 분들이라면 비갱신형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굳이 비갱신형으로 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홈쇼핑에 있는 10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라서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아나운서님들 고민하고 특히 이재성 아나운서 같이 젊은 분들. 네. 저도 젊어요. 네. 제일 어려요. 젊으시고요. 어려요. 저도 어려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실손보험은 좋기는 한데 그럼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병원 갈 확률이 특히 높아진 나이고 소득은 끊겼는데 보험료는 상상할 수 없이 비싸질 수 있어요. 즉 실손보험은 젊어서는 훌륭하지만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는 내 노후 의료비에 대한 대답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해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리거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료를 은퇴하고 나서까지 내기보다는 아직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년, 20년 정도에서 비갱신형으로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은 은퇴 이후 내 노년기에도 쭉 받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거죠. 지금 채팅창이 핫합니다. 짱파님은 오늘 3시간 합시다. 질문 번호표 뽑으세요. 내 질문은 답도 못 드리겠다. 유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뜨겁네요. 좀 제 질문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질문들 많이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의바라기님, 실비보험 청구하고 난 후에 몇 달 뒤에 국민건강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실비보험사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하던데 보험사에서?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냈는데 상한제가 있어서 450만 원만 내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다시 50만 원을 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실손보험에서는 또 이분한테 500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50을 다시 돌려갔으니 그 50만 원을 우리 보험사에다 다시 지급해 주세요. 이제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실손은 딱 자기가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상의바라기니 아까워지 마시고 빨리 입금하세요. 그래야 또 다음번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이요. 영종 하늘도시 새남매맘님께서 미취학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도 각각 10만 원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네요. 30. 혹시 보험 가입 시 제일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취학 아동이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는 어렸을 때 발생될 확률이 있는 보험 항목과 또 나이가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같이 혼용해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인데 대부분 그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만기를 대부분 모든 특약을 100세 만기로 하더라고요. 모든 특약을 100세 만기로 하다 보니까 추천해요. 예, 그렇게 추천하죠. 들라 이거죠. 들라 이거죠. 근데 굳이 100세까지 보장을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린이 때 많이 걸리는 뭐 우리 입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자전거 후유장애, 자전거 타다가 그런 거는 나이 들어서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30세까지만 보장하고 우리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은 나이가 들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애들만 조금 보장 기간을 길게 하셨다라면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지 정답을 드릴 수 있지만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는 그렇게 특약을 좀 구분하셔서 짧게 갈 것과 길게 갈 것을 좀 구분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원비 같은 경우요. 과거에 워낙 입원들을 많이 하셔서 입원비 보험이 비싸요. 입원 일당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입원 일당비 보험 새로 가입하려고 보면은 하루에 3만 원씩 주는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월 보험료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다 그래도 10,000원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입원 많이 안 해요. 젊었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랑 노년기에 입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당 보험은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저는 무조건 그냥 20세 만기
이 정도로 끊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5분의 1로 떨어져요. 입원 관련 보험료.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절약이 되는 게 몇만 원인데요. 그러면 중간에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선택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고 내가 보니까 뇌졸중을 다 하고 싶은데 뇌출혈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간에 바꾸고 싶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고은남님께서 첫 아이 낳을 때 제왕절개했어요. 이번에 둘째 가졌는데 낳을 때 또 수술해야 하는데 이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말고요. 실손의료비에서 과거 거에는 이제 제왕절개도 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실손에서는 안 돼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예, 보장을 해줘야지만 되니까. 네. 그런데 단 하나가 있죠. 우리가 가입할 때 수술특약이라고 넣어놓은 그 수술 시마다 뭐 이렇게 정액 지급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수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나온다. 그럼 제왕절개를 하게 되게 되면 100만 원의 이제 수술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도 가입 시점이 언제이냐 따라서 가능한 보험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보험이 있는데, 만약에 첫 아이 때 보험료를 받았다라면 보험금을, 둘째 아이 때도 제왕절개로 인한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제왕절개는 선택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약관에 있고요. 내가 이제 의사의 처치에 의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는 나오거든요. 제 아내는 실손보험은 못 받았고 수술특약에서는 받았어요. 잘 알아봐야구나. 네. 트윗초코님인데요. 아이가 쇄골 골절이 되었는데 아이를 다치게 한 사람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보험료 청구를 또 해도 될까요? 그거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증 아니에요? 근데 실손은 안 돼요. 왜냐하면 배상 책임과 실손은 같이 비례 보상이거든요. 아, 중복 지급이 안 네, 돼.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골절 진단비가 특약으로 들어 있었거나 골절 수술비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치료비는 벌써 배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실손에서는 더 이상 배상받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이런 보장이 되는구나 하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중에서도 그 잠자는 내 보험료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라고 있었는데 우리 한계나님께서 이걸 보험료 알아보는 곳을 이제 저희가 보다 보면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사이트 있었던데. 네.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잠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지환급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내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을 하시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요약된 보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내보험 다보여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 직관적이네요. 이름이. 내보험 다보여와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서 이제 못 받은 보험금하고 내 거 보장에 대한 요약을 받으실 수 있는데 주의사항은 내보험 다보여에서는 2006년 이전에 가입하신 거는 안 되죠. 그 전산상의 이유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전 거는 각 보험회사에다가 따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채널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저희 끝나고. 방송 다 보시고 내보험 찾아야죠. 내보험 시간 많잖아요. 네. 지금 돌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마무리할 때 꿀팁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오늘 정말 좋은 게요. 6시 내고막님께서 보통 보험 이야기하면 재미없고 어려운데 오늘은 재미있어요. 귀에 쏙쏙 하시고 오늘은 이해가 잘 가네요. 꿀팁 챙겨야겠어요. 눈 이쁜 밑장님도 반응 여기 좋습니다. 출연자들은 무슨 채널 고정 홍보를 전문가들이 하는 자, 다음 사연은 재성 씨가 준비하셨죠? 네. 현재 32살이고요. 비슷한데? 뭐지? 저 안 썼는데. 노후 준비를 슬슬 하고 싶은데 보험이라고는 제가 25살에 가입했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납부 기간 36년 매월 납부금 11만 7천 원인 실비보험이 전부입니다. 종신이긴 하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노후를 생각하면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매월 10에서 15만 원 선으로 더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성격의 상품이 좋을까요? 연금보험? 아니면 연금저축보험? 뭐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를 더 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 그리고 제가 가입했던 상품이 변액보험인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이 무섭기도 하고 잘 몰라서요. 활용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납부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 10년 좀 전이었나요? 그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투자 목적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제 주변에 든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윤수영 아나운서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정말 증시가 좋았어요. 그때는 다들 20대면 무조건 적립식 펀드를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이해한다니까. 나도 두 개나 했다가 해지했지. 정말 좋은 줄 알았어. 네. 자, 이렇게 다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오늘날 그래서 많이 들지 않는다는. 그렇지. 네, 어쨌든. 퓨퓨님 네. 저랑 수준이 비슷하신데 네. 변액보험이 뭔가요? 보험이 변해, 금액이. 변액 유니버셜 이 용어 자체도 뭐예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유니버셜 우주 아닌가요? 요게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해서 많이 들었던 그 보험회사 상품 이름인데.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막 추천했던 기억이 네, 근데 저 그때도 뭔지를 몰라서 안 들었거든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때 수영이가 들려고 했을 때 안 들길 잘했다. 네. 안 들길 잘했다. 여기 하나 추가요. 이봐요. 이때 다 나중에 우리 나이 60 되면 어떨지 몰라요. 나 계속 내고 있어요. 진짜 아직도? 안 끊고 있지. 이제 와서 끊으면 안 되지. 10년은 넣었어야지. 그래야 원금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네. 자, 변액은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서 굴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방식이 이자냐 투자냐예요. 근데 그거를 단기 투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업비를 떼고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보다 넘어설 때까지 우선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워낙에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펀드에다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급한 수익률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2, 3년 만에 4, 5년 만에 결과를 보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근데 선생님, 이 전 세계적인 그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주식이 다시 호황일 날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돌고 돌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아니야. 우리 동네에는 주식하다가 휴지돼가지고 이사 가신 분도 꽤 있었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변액 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하실 때 정확한 설명을 못 듣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하면 위험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변액을 가입해서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추가 2,000원 할 때랑 1,000원 할 때랑 똑같은 돈으로 언제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1,000원. 1,000원. 그렇죠. 그럼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물살때 살 수 더 있는 많이 거구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 오름과 내림을 적정하게 움직여 줬을 때 투자 상품은 우상향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안에 3년 안에 쓸 돈을 변액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액은 내가 매달 내는 돈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10%를 떼가요. 그렇게나 많이요? 예. 근데 10%를 떼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7년에서 8년? 그 이상 돼야 원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은 10년 이후에 자녀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단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 아까 우주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자, 유니버셜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뺄 수 있는. 네, 내가 돈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원할 때 통장에서 돈 꺼내듯이 인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상품이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기 저축, 장기예요. 그걸 보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 안 하고 꼭 필요한 분들만 가입하시는 게 맞고 사연에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활용을 안 했다 그랬어요. 자, 시청자님 활용을 안 하셨다라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활용했다라는 건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장기 상품에 돈 집어넣고 단기에 돈 꺼냈으면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활용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관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변액보험 안에는 주식형 펀드도 있지만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다양한 국가, 해외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경기 변동에 맞춰서 채권형과 주식형을 좀 변경시키면서 수익률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은행 금리 이상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상품이 자체가 내가 연금으로 쓰기 위해서 목적을 가입했는데 상품 이름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었죠. 네. 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된 목적인 상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언젠간 죽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사망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크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달 내는 돈에서 차감하는 수수료가 무려 평균 30%를 차감해가요. 종신이 붙으면. 종신이 그렇죠. 그런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10% 정도예요. 네. 그럼 연금으로서 쓰시려면 어떤 걸 가입하셨어야겠어요? 당연히 종신이 안 붙은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종신까지. 종신자가 붙어 있는데 앞으로 납입할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윤수 아나운서는 그냥 종신이 아닌 거죠? 제 거는 종신은 아니고 그냥 병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25살에 가입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우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환하는 쪽으로 고민해보는 쪽이 낫고, 근데 이분은 더더욱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도 추가로 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 상품에 아마 관심이 조금 많으시네요. 정확한 상담이 좀 그런 것 필요하고요. 같아요. 기존 상품을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존 상품 30% 수수료를 내면서 또 다른 연금을 가입하면 거기서 또 다시 10%의 수수료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제일 좋은 연금 상품은 사업비가 저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원대를 내고 있고 또 20만 원을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총 30만 원이 본인의 연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30만 원에서 수수료 10%를 떼가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 상품은 추가 납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본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추가 납입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게 되면 추가로 해야 10만 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만 원밖에 안 떼가겠죠. 이런 수수료가 3%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가입하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하는 상품에서 추가 납입을 하는 게 그렇죠. 훨씬 잘 더 활용하도록.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퓨퓨님이 노후 준비하려면 뭐를 가입해야 되냐?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가장 간단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네, 퓨퓨님. 자, 노후 준비는요. 2개로 하세요. 생활비 준비 그리고 의료비 준비. 과거에는 생활비만 준비하면 됐어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근데 2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10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라고 할 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주제가 생활비와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우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노후 준비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찾아왔다고 하면 보험료, 상담료 15% 할인해 주나요? 자, 이렇게 하죠. 저기 상담료는 원래 없지만 특히 안 받을게요. 해봐야 되겠어요. 그 보험료를 홀쭉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보장 더 크게 받고 필요한 것만. 저축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네, 이번 사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 너무 늦은 걸까요? 저희 아빠는 63세, 엄마는 61세 되셨습니다.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씩 드린다 치고 두 분의 노후 자금에 보태 쓰시게끔 좀 모으고 싶은데 재테크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엄마는 65세부터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연금 저축보험을 하려고 해도 짧은 기간 납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사업비 다 떼고 나면 그냥 적금 드는 것보다 이게 과연 유리한지 잘 모르겠고요. 연금 펀드를 듣는 게 나은지, 혹시 든다면 어떤 펀드를 들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적금 어떤 게 나을까요? 자, 일단 부모님 연세가 60세가 넘으셨어요. 네, 국민연금이나 뭐 어머니가 만약에 안 드셨다면 그걸 준비하기도 일단 나이 자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저금이나 적금을 추천합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뭐 탄계라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빚 안 남기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얘기도 해 주셨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퓨퓨님. 좋을지. 네, 또 노후는 몇 살부터 준비해야 진짜 하셨는데 100세 사실 시대라. 뭐 30세부터 준비
준비할 수도 있고 60세부터 앞으로 100세 사실 걸 생각하고 나머지 30년을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적금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요. 적금? 네. 지금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짧은 기간에 하시면은 우선 연금은 효력이 없고 사업비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금은 5년 이상 불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한 다음에 타야 비과세예요. 지금처럼 하면 과세도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추천해드릴 수 없는 방법이고요. 다만 보장성 보험이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아직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주 좋은 보장 범위가 넓은 거를 그래도 조금은 준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의료비를 대비하시는 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50 몇 세부터는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한 10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 네네. 나이는 몇 살인가요? 평균 55세. 55세. 왜냐하면 10년 납입을 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10년을 채워야 돼요. 만약에 55세가 되셨다 그러면 정기 적금이나 네. 펀드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차라리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수령 금액이 커지고요. 네. 우리 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하나 더 첨언하자면 혹시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라면 주택연금을 자녀들이 꼭 좀 상의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효자의 노릇이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 속의 부모님 같은 경우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연금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적금은 어디로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건가요? 이자가 높은 곳이요. 네. 그거는 이제 상품을 각 은행별로 네. 알아봐야 되겠죠. 은행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죠.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시면은요, 각 은행별로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전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를 비교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털에다가 은행연합회. 네,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시면 이자는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리고 적금 상품들에 대한 비교도 돼 있거든요. 네.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거기다 맞아요. 하나 또 비과세까지 되면 더 네. 좋겠죠. 네네, 그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시 내고막님께서 연금 수령 대상을 여자로 하는 게 좋다던데 정말일까요?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가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나오기 네.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긴 7년이나 더 긴 여자가 받는 게 훨씬 더 수령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건강한 여자. 네네. 당장 다 옮겨야겠네. 그러면 관심 좀 가지세요. 저는 네. 25살부터 연금 상품에 관심이요. 저는 60세 넘어서는 무조건 윤시영 아나운서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당연하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보험 종류가 정말 많은데 맞아요. CI 보험은 뭔가요? 자체적으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에서 계속될 경우 보험료 일부를 받는 경우가 이머전시한 상황이죠. 완전 응급 저분 상황으로. 보험 전문가시네요. 매력 덩어리 뱅이. 요즘 CI 보험을 우리 많은 가정에서 정말 많이들 가입을 해요. 근데 이 CI 보험이 언제 보험금이 나오는지 어떤 보험인지는 자세히 설명 듣고 가입하진 않는데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주계약 사망보험금, 죽으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일부를? 선지급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그리고 사망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에 중대한 특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이 총 17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CI 보험은 앞에 무슨 자가 붙냐면 중대한이라고 붙어요.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드려보면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와 일반 뇌졸중. 일반 뇌졸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질병 코드를 내주면. 그런데 중대한 질병은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보험금을 못 받아요. 두 가지 이유가 더 붙어야 돼요. 뭐요? 그로 인해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결손이 생겨야 되고 또 하나 그로 인해 신경장애가 25%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받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받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는 동안 수많은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만큼은 준비하세요 하는 전문가의 팁이 있다면요? 전 연령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손 의료비는 꼭 하나는 준비하자. 왜냐하면 연령대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병원비 치료비거든요. 왜냐하면 치료비는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필요하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손 의료비는 꼭 하나는 챙겨가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셨다면 저라면 지금 젊은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저는 진단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단비는요,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젊었을 때는 생활비를, 내 소득을 대체해주는 생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충분히 만기가 길게 납입 기간을 짧게 비갱신형으로 준비해놨다면 노후에 그거를 의료비로 제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진단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비갱신으로요. 그녀들의 여유만만 목요일에 라이브 토크쇼 녹화는 매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또 플러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녀들의 여유 만만!